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과거 비트코인 ETF의 숨은 1등 공신이었던 그레이스케일이 리플, 솔라나, 아발란체까지 ETF를 찔러 넣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리플, 솔라나, 아발란체까지 현물 ETF를 그것도 작은 업체가 아니죠. 그레이스케일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걸 각각 신청한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는 시가총액 큰 걸 다 묶어놓은 펀드를 통째로 ETF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코인들을 보면 비트, 이더, 솔라나, XRP, 아발란체 등등이 있는데 참고로 비트, 이더의 비중이 무려 9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솔라나, XRP, 아발란체 다 합쳐봤자 6%도 채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물쩡 이제 솔라나, XRP, 아발란체에 대한 ETF를 간접적으로 신청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보셨겠지만 저도 처음 듣는 업체였는데 카나리아 캐피탈이란 곳에서 최근에 XRP 현물 ETF를 SEC에 제출한 데 이어서 라이트코인 ETF S-1 서류까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해가 되질 않죠. 물론 이런 코인들이 이제 비트, 이더 다음에 많은 수요가 되기를 하고 있고 뭐 확인을 이미 했겠죠. 이미 그레이스케일은 펀드를 팔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미리 어느 정도 매수를 해놨다, 준비를 해놨다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상황이 지금 이걸 신청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특히나 현물 ETF가 되려면 CME 선물에 보통은 이제 비트 이더는 등록이 돼 있었죠. 근데 솔라나나 뭐 이런 것들 아직 등록도 돼 있지 않고 게다가 XRP는 SEC가 지금 항소를 결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레이스케일이나 카나리아가 동시에 이걸 신청을 하는 이유가 굳이 이 타이밍에 왜 그럴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대선이 이제 한 달이 아니라 뭐 한 10며칠,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이 아니라 당연히 후에 불장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든지 어쩌든지 간에 레디핑크가 최근에 대선 결과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레디핑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 이러거나 저러거나 비트코인은 오른다. 뭐 10월 16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만 이렇게 앞으로 빼서 주제어, 목적으로 이렇게 삼긴 했었죠. 미 대선 결과 중요치 않아. 독자적인 이제 에세 클래스다. 얘기는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요. 비트코인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지속적인 채택은 뭐 유동성과 투명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만 좋다고 할 거였으면요. 이더리움 ETF나 RWA를 레리핑크가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RWA는 알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알트코인이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알트코인으로도 이 흐름이 넘어올 것이다. 지금 레리핑크도 그렇고 그레이스케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면 이제 타 코인들의 ETF는 아마도 내년에 뭐 출시가 좀 큰 것들 위주로 나올 거라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 이 뭐 XRP든 솔라나든 이런 ETF가 출시될 즈음에는 ETF는 그냥 뭐 불쏘시개 역할,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기름을 좀 덧붙이는 역할을 하는 양념 역할이지 제가 볼 때 이게 주인공이나 메인 역할을 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고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그 수혜라고 할까요? 그걸 다 얻은 상태에서 작은 알트코인들은 그렇게까지 큰 임팩트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은 벌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5년 불장 즈음에는 이제 흐름이 RWA라든지 왜냐하면 레리핑크가 비트 ETF, 이더 ETF 다음에 RWA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더 ETF까지는 됐으니까 그 다음은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RWA의 세상이 올 것이고요. 또 AI, 인공지능으로도 화력이 옮겨갈 것이며 뭐 리플의 경우는 ETF도 물론 돈을 벌겠지만 IPO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화력이 옮겨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ETF가 출시될 즈음에 알트코인들의 경우요. 그때는 ETF가 큰 불쏘시개라기보다는 다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레이스케일이 왜 이렇게 라지캡을 준비를 해 가는지 결국 통계상, 경험상 순리대로 갈 것이다.
우리가 정말 지겹게 봤었던 그러나 무관심인 차트 하나만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 13년 이 파란색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차트고요. 17년 여기 노란색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주황색 2021년에 이어서 여기 청록색 차트인데요. 이게 현재의 청록색 차트가 현재의 가격의 모습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결국 13년이든 17년이든 21년이든 똑같이 가고 있다. 오히려 올해는 이제 그 ETF로 인해서 이 청록색이 막 3월 달에 막 이렇게 많이 높았었죠. 오히려 17년이나 21년부터 높았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맞게 가고 있다. 비록 이제 많이 힘들어서 뭐 떠나가시긴 했겠지만요. 그래서 이때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그냥 맘대로 그렸습니다. 이 빨간색. 뭐 막 이런 식으로 뭐 돌다가 한 바퀴 돌다가 훅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갖고 들어오겠죠. 결국 저는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민감하신 분들은 예상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JP모건이 계속 슬쩍슬쩍 이것만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계속 뭐 비트코인에 강한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25년도에는 코인 시장이 강세될 것이다. 뭐 5가지나 되는 이유를 제시했지만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시 마라톤 디지털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2억 달러나 되는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는데, 불장이 이미 끝났고 오지 않을 거라 생각된다면 그 많은 비트코인을 이미 팔았겠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더 오를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 채굴 기업들 다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팔고 싶어 죽겠는데도 지금 안 팔고 담보로 가지고 빌린다는 거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었다. 조만간 오르겠죠. 근데 지금은 재미없지만 그러면 오른 뒤에야 쳐다볼 대표적인 코인 하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겹도록 봤었는데요. 비슷한 역사가 반복된다면 결국 알트 불장의 시작을 알릴 코인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게 이더리움 뭐 지금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기사를 보시지도 못했을 수도 있을 건데요. 제가 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크라켄이라는 거래소가 있죠. 아이겐레이어와 통합을 발표했다.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활성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크라켄은 거래소인데, 그리고 아이겐레이어는 이더리움을 맡기는 걸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그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담보로 또 맡기면 증표를 받겠죠. 그 증표를 가지고 또 투자를 하려고, 그게 이제 리스테이킹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킹된 이더, 이거 이자만 받지 마. 어차피 이더 많이 오를 건데, 이거 스테이킹된 이더를 맡겨서 뭐 ST 이더라든지 뭐 WBTC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바꿔 먹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맡기고 증표를 주면 그 증표로 된 코인 가지고 다시 한번 편하게 대출하세요. 왜냐하면 거래소와 연동이 돼 있으면 뭐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데 가지 않아도 되고요. 클릭 몇 번만으로 이더 맡긴 걸 가지고 다시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뭐 묻지마 투자가 될 텐데요. 이걸 이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금융의 역사는요, 이렇게 탐욕화되게 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봤었고요. 이미 전통 금융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행되는 게 앞으로 이더리움과 뭐 비트코인에서도 이런 경향이 리스테이킹 계속 뭐 바빌론 프로젝트라든지 뭐 BB라든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더리움의 수요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뭐 김치 프리미엄도 역 프리미엄이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뭐 별로 재미없는 상황에서 지금 망해가는 이더 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불장이 오고 알트 불장의 시작을 이더리움이 알렸을 때 과연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이 탐욕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들 스테이킹 이더에 맡기고 뭐 여러 가지 대출 투자라든지 뭐 비트코인 맡기는 것까지도 뭐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시대는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10월 16일자로 해서 이더리움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요. 비트와이즈 CIO가 이더리움은 마이크로소프트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지금은 뭐 AI의 선도주자고 뭐 애플을 막 제끼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70년대 태어난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다. 따지고 보면 이더리움조차도
지금은 이제 뭐 오래된 거다, 뭐 솔라나다, 수이다, 앱토스다, 뭐 별의 별게 다 이겼다고 하고 있는 판국이지만, 자, 1,7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은 이더리움을 통해서 발행된다. 뭐 이거는 팩트다. 그리고 블랙락의 비들 펀드나 뭐 디파이 프로토콜 온도와 같은 웬만한 토크나 그 RWA 시대가 올 때 웬만한 것들은 이더리움 위에서 구축이 돼 있다. 그리고 안 되더라도 이더리움과 연결이 돼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했었죠. 결국은 이더리움은 기다리면 순리대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뭐 지금은 믿음의 영역이니까 뭐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순리대로 간다고 보면 결국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 그레이스케일이 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역시 지겹게 봤었던 머니 플로우 인 크립토라고 해서 결국 피아트 머니가 비트코인으로 돈이 흘러가고요. 비트코인으로 돈 번 세력들이 라지캡을 띄울 것이고 큰 시총, 그 다음 중간 시총, 마지막으로 뭐 작은 시총, 잡코인까지 띄웠다가 결국 비트코인을 가지고 빠져나간다. 이게요,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결국 이 라지캡은 사실 이더리움을 얘기하는 건데 넓은 의미에서 이제 미드캡과 합쳐서 이더리움, 솔라나, XRP, 아발란체 아까 그레이스케일이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작은 시총은 어떤 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거를 뭐 두더지 게임 뭐 머리 맞추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준비하는 거 이미 발표는 했었습니다. 10월 12일자로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나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 에어로드롬, 도지, 월드 등 신규 코인 작은 시총입니다. 투자 상품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왜 고려라고 했을까요? 사실 뭐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재미도 없고요. 가격이 알트코인이 워낙 뭐 몇 달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터질 텐데 너무 많습니다. 한 35개 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좀 보면요. 에어로드롬이라고 해서 그 베이스 기반의 레이어2 기반의 덱스 거래소 코인입니다. 에어로드롬, 아카시, 앱토스, 알비브, 뭐 아비트럼, 코스모스, 셀로, 코어 저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네요. 비트코인, 비트파이에 들어가죠. 도지, 에테나, 패치 AI, 헬륨, 그 모바일 디핀 쪽 코인이죠. ICP, IMX, 인젝티브, 주피터, 캐스파, 멘틀, 메티스, 그 이더리움 어머니가 만든 레이어2. 그 네오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만트라라고 해서 RWA 코인인데 외국에선 난리가 났어요. 막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온도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옵티미즘, 팬들, 폴리곤, 피스, 룬, 세이, 스타크넷, 뭐 셀레스티아, 톤, 트론, 우마, 비체인, 뭐 월드코인 이렇게 있네요. 근데 문제가 있죠. 너무 많아요. 뭐가 오를지 모르고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가 어렵고 소량만 씨를 뿌리듯이 비트 이더 뭐 많으면 솔라나까지 좀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걸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레이스케일도 우리랑 사실 비슷할 겁니다. 넓은 의미에선 비트 이더 뭐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했겠지만 이 작은 코인은 어디서 돈이 나서 투자를 할 것이냐 뭐 미리 조금 해놨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그 머니플로우 보셨잖아요. 결국 비트 팔아서 번 돈 나중에 이더 판 돈, 솔라나, 리플 판 돈으로 수익이 나오겠죠. 다 벌었니? 하면 나중에 로우캡 이런 코인들에 이제 많은 돈을 집어넣고 뭐 나 이거 그레이스케일에 뭐 펀드에 들어갔어. 뭐 트러스트 상품을 만들었어 하면서 결국 또 흥행몰이를 하겠죠. 지금은 안 오르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데요. 오르고 있을 때 기름 몇 번 뿌려주면 이 중에 몇 개는 막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적게 알트코인은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건 작은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렸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빠르면 내일쯤 한번 뭐 영상을 올리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이제 유튜버, 좀 방귀 좀 낀 담은 4명의 좀 유명한 유튜버들이요. 1년 후에 폭발할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불나방수다. 뭐 이분들은 거의 다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사실 막 뭐 오르면 막 이 불나방처럼 이렇게 뛰어들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자 이런 4명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이 꽤나 나오는 것 같아서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왔는데요. 결국은 아무리 털고 흔들어도
결국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수의 시기는 4년마다 찾아오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은 21년도 미국의 팬데믹 때, 여기가 21년도죠. 이때 이제 한창 공짜 돈 많이 뿌렸을 때 이 까만색이요. 이 저소득층을 나타내거든요. 이 소득층은 소비가 21년도에 최고조에 이르다가 현재까지는 훅 꺾여 있죠. 많이 이제 소비를 못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노란색이 이제 고소득층인데요. 이 노란색이 이 노란색 21년도에는 웅크리고 있다가 22년, 23년, 24년으로 갈수록 여기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비단 소비뿐만 아니라 저는 투자에서도 이같이 부익부 빈익빈 패턴이 4년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22년과 23년 그리고 24년에 소중했던 조정 구간에도 내가 얼마나 귀를 막고 대중과 반대로 행동했었는지 아마 이제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증명이 될 겁니다. 그 증명의 기간에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